여러분, 길 가다 울타리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나팔꽃 정말 예쁘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 뒤에 아주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의학에서는 이 나팔꽃의 씨앗을 견우자라는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네, 바로 이 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활짝 피었다가 오후가 되면 스르르 오므라드는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아름다움 속에 감춰진 비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리여리한 꽃잎 안에 겉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엄청나게 강력한 약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작고 까만 씨앗, 이게 바로 견우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견우자라는 씨앗을 4가지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겁니다. 먼저 이 녀석의 정체가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름에 담긴 어마어마한 힘,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는 효능, 마지막으로 과학이 밝혀낸 위험한 진실까지 한번 차례대로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꽃 속에 숨겨진 약의 정체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이건? 견우자는 맥꽃과에 속하는 덩굴식물, 바로 그 나팔꽃의 씨앗입니다. 학명은 파비티스 닐. 원래 아시아가 원산지인데 지금은 워낙 예뻐서 관상용으로도 많이 키우니까 우리 눈에 아주 익숙하죠. 약재로 쓰는 건 주로 경북 달성이나 전남 광주 같은 곳에서 생산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학명이 참 재밌습니다. 파비티스 닐, 이게 화려한 남색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만 들어보면 그냥 예쁜 꽃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이 화려함 속에 감춰진 씨앗의 강력한 약성, 바로 그 반전 매력입니다. 옛날에는 이 견우자를 씨앗 색깔에 따라 둘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검은색인 흑축이랑 흰색인 백축. 흑축은 약효가 더 빠르고 강해서 신장이나 대장 쪽 문제에 썼고, 백축은 좀 순해서 폐나 기의 순환에 쓴다고 구분을 했었죠. 물론 요즘 현대 양리학에서는 이 색깔 차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구분이 있었다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사실은 이 견우자가 무슨 민간요법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 모두 국가가 공인하는 의약품 규격서, 그러니까 약전에 정식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공인된 약재라는 거죠. 이건 진짜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 씨앗의 이름에 얽힌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힘의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 조그만 씨앗에 소를 끌고 간다는 이렇게 거창한 이름이 붙었을까요? 견우자, 소를 끈다. 이 질문 속에 이 약재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죠. 옛날에 한 농부의 아들이 배가 막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노의사가 처방해준 이 나팔꽃 씨앗을 먹고 글쎄 기적처럼 살아난 겁니다. 아들이 살아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를 끌고 와서 의사한테 바친 거죠. 이걸 본 의사가 이 씨앗의 가치가 소 한 마리 값은 되는구나 해서 소를 끄는 씨앗, 즉 견우자라고 이름 붙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한의학에서 견우자는 준하 축소약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저 준자가 가파르다 매우 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맹렬하고 강력한 힘으로 몸 안에 꽉 막혀있는 수분이나 노폐물을 그냥 확 몰아내버리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작용을 비유하자면 마치 꽉 막혀있던 댐의 수문을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리는 것과 같아요. 고여서 썩어가던 물을 한 번에 쏟아내서 강의 흐름을 되찾는 것처럼 우리 몸에 막힌 곳을 아주 강력하게 뚫어서 순환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씨앗이 실제 역사 기록 속에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나라의 위대한 의학자 이시진은 그의 책 본초강목에서 견우자를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의 순환을 도와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하지만 독이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써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견우자의 빛과 그림자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죠. 본초 강목에 나오는 치료 사례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극심한 변미로 고통받던 60세 여성이 있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30년? 이시진은 이게 단순히 장이 막힌 게 아니라 온몸의 기순환이 멈춰서 장이 말라붙은 거라고 진단하고 견우자를 처방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냥 변을 보게 한 게 아니라 병에 뿌린 막힌 길을 뚫어서 30년 된 고질병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렸습니다. 더 인상 깊은 건 이 시진이 자기 조카를 치료한 기록입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대소변이 꽉 막히고 앉지도 눕지도 못할 지경이 된 조카에게 그는 과감하게 견우자유 용량을 2배로 늘려서 처방했어요. 단 3일 만에 조카가 완쾌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자기 가족에게 쓸 만큼 약효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그만큼 사용법을 정밀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당시 이런 증상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는 우리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고종 왕제, 그의 첫 아들이 태어난 지 불과 나흘 만에 변을 못 봐서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지금이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증상이지만 과거에는 왕실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과학은 이 강력한 씨앗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을 어떻게 경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과학은 견우자의 그 폭발적인 효과가 파비틴이라는 성분 때문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 파비틴이라는 물질이 장 점막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자극해서 장 운동을 억지로 막 일으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전통 약재가 현대 의약품의 핵심 성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을 치료하는 전문 의약품 모티리톤의 주성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견우자에서 뽑아낸 성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염증 확과나 심지어 특정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잠재력까지 연구되면서 그 가치를 계속해서 새롭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목소리 톤을 좀 바꾸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견우자는 약효가 강력한 만큼 그에 비례하는 아주 강력한 독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잘못 사용하면 극심한 복통, 구토, 설사는 기본이고 신장에 손상을 입어서 피오줌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노약자 혹은 평소에 몸이 허약한 분들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식약처는 견우자를 식품 원료로 쓰는 걸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이지 음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 정리해보죠. 하나의 씨앗 안에 명약과 맹독 2개의 얼굴이 공존합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건넨 이 강력한 양날의 검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